467페이지에 있는 공략 문제 10회 하겠습니다. 학생 탭을 열면, 로드하면 학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 탭에 디자인 보기에 필드에 정렬을 하라는 얘기죠. 어떤 필드냐? 학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학번을 내림차순 정렬이라는 내용은 여기 없죠. 그러니까 정렬 기준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학번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니까 DESC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DESC. 저는 여기 필드를 생각해서 대괄호를 이렇게 하는데 굳이 대괄호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학번하고 DESC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별 필드에는 남녀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죠. 성별에다가는 유효성 검사, 글씨가 이제 두 개만 들어가죠. 남, 쉼표, 여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얘가 알아서 큰 따옴표가 잡히죠. 그죠? 남과 여자만 글씨가 들어가게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 그러면 인덱스 중복 불가능, 값이 반드시 입력되라, 필수예 라는 얘기죠. 전화번호 필수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에는 중복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해줘라 라는 얘기죠. 전화번호가 같은 번호가 갈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같은 건 없죠. 그래서 중복 불가능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장하고 예 눌러주시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과정 테이블에는 IME 모드로 해라. 교과과정 테이블에 어떤 교과? 과목명에는 무조건 한글이 먼저 들어가라 라는 얘기죠. 한글이. 영어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글이 들어가라. 그래서 IME 모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저장해서 닫기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과 테이블에는 학과 전화번호 필드에는 1, 2, 3, 4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되도록 다음과 같은 입력 마스크를 해라. 숫자 입력은 0에서 9까지 숫자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력 시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는 샵이 표시되도록 해라. 숫자가 반드시 들어가고 샵이 들어가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떤 표시가 없어요. 뭐 언더바, 우리가 전화번호라고 하면 010 뭐 이렇게 대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대시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1, 2, 3, 4 네 자리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000000 코드 세미콜론. 그 다음에 없어요. 생략해야 되겠죠. 세미콜론. 그 대신 표시 문자는 샵입니다. 그래서 샵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학과 테이블, 학과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에 0000 세미콜론, 그 다음에 샵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엔터 쳐서 저장하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입생 현황 엑셀 파일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필드 이름,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고, 학번 필드는 제외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키 없습니다. 신입생 현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외부 데이터 엑셀 파일을 가져와요. 찾아보기 C 드라이브에 DB 폴더에 있겠죠. 신입생 현황 추가 가져옵니다. 확인 시트, 시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첫행 열머리 끌 있고, 다음 학번만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필드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번은 갖고 오지 않고, 요놈은 갖고 오고 다음 기본키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테이블에는 신입생 현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입생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로 해당하는 것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 학과, 연락처, 전화번호 이렇게 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닫기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성적 처리 테이블의 학번은 학생 테이블의 학번을 참조한다라는 얘기죠. 즉 학생 테이블의 학번을 주가 된다는 얘기죠. 얘가 종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주종, 얘가 정보를 받고 얘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M 대 1관계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계 학생 테이블, 결국은 학생 테이블의 학번이 성적 테이블의 학번과 관계를 이렇게 맞겠죠. 그래서 왼쪽이 주가 되고 오른쪽이 종이 돼서 무결성 유지,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면 된다. 1대 M, M 대 1 관계다. 그러면 학번, 성명을 알면 성적을 알고 그 성적에 대한 과목도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학과 정보 포맷, 폼머리글의 그림과 같이 레이블, 요거 공부하겠죠? 뭐 대충 때려잡아도. 네, 여기 위에 있는 글씨네요.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 여기 있는 레이블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학과 회원 정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학과 회원 정보. 네, 차이띄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궁서체, 서식의 궁서체. 그 다음에 2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없어요. 뭐 다른 내용 없습니다. 모두로 해서 여기만 레이블의 이름만 LBL 제목인가요? 예, 대문자 LBL 제목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글씨 색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예. 폼의 데이터가 추가가 불가능하도록, 예, 여기서 하이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 폼이 되겠죠.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데이터 추가할 수 없게끔 안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식의 탐색 단추였죠. 네, 탐색 단추 아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저장하고 폼보기 가면 네, 여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머리글에 있는 CMB 콤보 상자, 여기 학과 이름 컨트롤에는 학과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여기 다 돼 있네. 그죠? 예. 바운드 학과 이름 다 돼 있고, 바운드 열번 1번 돼 있고, 학과 이름 이걸로 연결하라는 얘기인가요? 나오죠? 예. 여보겠죠? 예. 그 다음에 4번 하이폼에 있는 모든 건 특수효과, 하이폼에 대한 본문에 대해서 특수효과를 블록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블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이폼 바닥글에 있는 회비 컨트롤 원본과 형식 속성을 두 개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적하고 데이터 컨트롤 원본 .3 버튼 눌러서 회비당 회비 과 회비는 한 명 학생당
카운트당 15,000원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죠? 과 헤비는. 그래서 카운트 별하고 곱하기 15,000원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뒤에다가 이제 형식으로 가서 샵 쉼표 샵샵 1 쓰면 되겠죠. 샵 쉼표 샵샵 0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폰보기 가서 15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됩니다. 저장하고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정보 폼에 있는 조건부 서식 폼에 있는 본문 여기죠. 여기 있는 부분에 모든 컨트롤 글꼴을 굵게 기울임 성별이 남자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보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본문에 대한 부분 지적했고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규칙 시기로 가서 성별 필드에 남이면 그때는 굵게 기울임 하라는 얘기죠. 굵게 기울임 확인 저장해서 여기 남자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나왔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 컨트롤을 만들어서 그놈을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형태 대화 상자로 여는 보고서 매크로를 지정하시오. 그 다음에 CMD 보고서라고 캡션은 보고서 출력이라고 하고 동일한 거 대화 상자 형태로 보고서가 열려라 라는 얘기예요. 인쇄 미리 보기 형태에서. 자, 그러면 만들기 매크로 오픈 레포트가 되겠죠. 레포트 보고서가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보고서 이름은 학과별 학생 성적이에요. 보기 형태는 인쇄 미리 보기 형태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학과 이름, CMB 학과 이름이 학과 이름과 동일한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학과 이름 필드에 는 폼스 느낌표 학과 정보에 학생 정보가 아니죠. 학과 정보죠. 학과 정보에 느낌표 CMB 학과 이름과 동일한 거. 그런데 창 모드가 기본이 아니라 대화 상자 모드로 하라는 얘기죠. 요것이 새롭게 나온 거죠. 학과 대화 상자. 자,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보고서죠. 그래서 저장 보고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고서 출력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보고서 출력. 그러면 단축 이렇게 그려서 취소하고 이름은 CMD 보고서 CMD 보고서 그 다음에 보고 캡션은 보고서 닫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죠. 보고서 출력이네요. 그러면 이제 요놈을 이벤트로 클릭했을 때 이벤트는 보고서로 매크로가 실행되게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저장하고 본보기 가서 요놈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대화상자 형태로 열리는, 창모드 형태로 열리는 게 아니라 대화상자 모드 형태로 여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저도 이거를 종종 이용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창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장하고 이제 닫기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아까 본 거 있었죠? 대화상자로 본 거. 여기에는 보고서를 좀 수정하는 겁니다.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룹마 정렬. 학과 이름으로 일단 정렬이 그룹이 되어 있고, 학번으로 정렬주가 학번으로 오름차순을 한 번 더 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과 이름 머리글 영역이 시작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페이지 바꿈을 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학과 이름 머리글에 데이터, 형식에 가서 반복 실행구역 페이지 바뀌어라 예 되어 있고, 구역 전으로 하시면 되죠. 페이지 바꿈이 구역 전으로. 여기 시작하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구역 전이 되겠죠. 뭐 그런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다른 배경색 이렇게 되겠죠. 본문의 다른 배경색. 그러면 본문에다가 지적하고 다른 배경색 요놈을 뭘로? 테마 3번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죠. 테마 3번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순번에 일련 번호 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의 컨트롤 번은 1번 누르고 누적 합계를 그룹으로 하면 1, 2, 3, 4, 5, 1 더하기 2, 2 더하기 1, 3 더하기 1, 4 더하기 1, 5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이제 일련 번호 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있는 txt 페이지 총 4페이지 중 1, 총 페이지스 페이지 중 페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하고 .3 버튼 눌러서 총, 그 다음에 앰퍼샌드 페이지스 앰퍼샌드 페이지 중 그 다음에 앰퍼샌드 페이지 그 다음에 앰퍼샌드 한글로 이제 또 페이지 하면 되겠죠. 페이지. 여기에 페이지가 여기 한 칸 띄어 있어야 되겠고, 그죠? 네. 여기도 띄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띄어 있어야 되고, 여기도 띄어 있어야 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로 봐서 여기가 이렇게 잘 떨어져 있는지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시고 닫기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학과정보 폼의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를 해라. 종료 단추에 클릭하면 메시지 박스가 열리고, 예 버튼을 누르면 저장을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일단 저장하랍니다. 무조건 저장하고 폼이 종료가 되나 do 커맨드와 close 이렇게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죠. 요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메시지 박스 이용하면 되겠고요. 하면 되겠죠. 학과 정보 폼의 디자인 보기.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이벤트죠. 이벤트 온 클릭, .3 버튼, 코드 작성기 이렇게 되겠죠.
일단 메시지 박스가 열려야 되겠죠. 그리고 폼을 저장한 후 종료할까요? 예, 아니요 버튼 폼 종료 이렇게 되겠죠. MSG BOX 폼을 저장한 후 종료할까요? 물음표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폼의 버튼의 종류 yes or no만 있죠. 예, 아니요. 탭. 그 다음에 폼 종료 이렇게 써 있죠. 네, 폼 종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yes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제 yes와 no로 분기를 하니까 여기다가 i는 변수명 i는 하면 되겠죠. 그 i가 들어가면 뒤에 있는 가로를 쳐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if 만일 i가 VB yes 버튼이 눌렸을 경우에는 그때는 the command docmd close 해라 뭐 자기 자신을 폼을 하는 거죠. 생략하는 거예요. 쉼표. 그 다음에 object name 어차피 자기 생각이니까 쉼표. 무조건 save yes죠. 저장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요놈만 옵션을 정확하게 걸어주면 되겠죠. 무조건 저장하고 닫으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나요? 네. 끝났어요. 그 다음에 and if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unloadme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 엑셀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됐어요. 그러면 폼보기로 가서 종료 버튼 눌러서 나왔죠. 아니요 버튼이면 폼이 종료가 안 되죠. 저장해서 yes 누르면 이제 저장하고 닫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정보 조회를 쿼리를 작성하시오. 4점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 학과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첫 번째 학과 이름, 두 번째 학과 담당 교수 전화번호 이렇게 3개 있죠. 그리고 학과 담당 교수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라. 이거를 내림차순 정렬해라. 내림차순 실행. 뭐요? 그냥 먹으라는 얘기야 이거 점수? 학과 정보 조회. 예. 학과 정보 조회.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아셨죠? 예. 예. 자, 다음 크로스 탭입니다. 학생 테이블 하나만 이용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 겁나 쉽죠. 마법사를 이용할 거니까. 또 학년별, 성별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에요. 아셨죠? 인원수 이게 시그마 값 이렇게 되겠죠. 인원수는 학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학년, 성별, 학번 필드를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이거 조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들기 마법사 이용해서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 네, 어떤 걸 이용해요? 학생 테이블로. 다음 첫 번째 학년이었죠. 그죠? 학년. 다음 두 번째 성별. 그 다음 세 번째 학번을 인원수로, 학번을 개수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 성별, 인원수 크로스탭. 학년별, 성별, 인원수 크로스탭. 네, 이렇게 나오면 다 나왔네 벌써. 그죠? 1, 2, 3, 4 성별. 명수. 이것만 바꿔주면
학계 학번에 대한 것만 인원수로 바꿔주고 뒤에 명만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 요 놈만 아까 뭐였죠? 인원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앰퍼샌드 뒤에 명. 명 안되네. 안되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안되면 얘는 건들 필요 없고, 예, 여기에 뒤에다가 땡명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겠죠. 이제 나오죠. 네. 방법은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아셨죠? 저장하고 닫기 하시면 됩니다.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여 최근에 입학한 학생을 조회하는 최근 학생 입학생 쿼리를 이용해라. 학번의 필드는 20 또는 21로 시작해라. 레프트 함수를 이용을 하랍니다. like 연산자를 이용하지 말고 레프트 함수. 이게 만약에 없다면 like를 해도 상관은 없죠. 예. 이렇게 하면 20 별 하고 엔터 치면 like가 나오니까 그러면 요거 할 필요 없잖아요. like 함수를 쓰라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만들기 쿼리 디자인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죠. 첫 번째 성명, 성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예. 이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학번의 필드의 값, 학번도 넣어야 되겠네. 학번에 대해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표시를 안 할 뿐이죠.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가로 열고 두 자리를 뽑아야 되겠죠. 어차피 2021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두 자리를 뽑아서 이렇게 하겠죠. 그 대신 20 아니면 21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문자니까 이게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레프트는 문자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22개 여기 22개 22개 나왔죠. 여기도 22개 나왔습니다. 22개 나왔죠. 근데 이제 순서가 이제 성별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성별이 남자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성명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오름차순하고 여기서 오름차순을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도 정렬의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성별이 먼저 정렬이 되고 후순위가 두 번째 정렬이 성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성별이 먼저 정렬을 하고 성명이 두 번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를 정렬을 하면 안 됩니다. 성별을 지금 보니까 성별을 오름차순하고 그 다음에 성명을 또 오름차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 번 더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름차순을 해서 편법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순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렬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서 정렬을 가는 거예요. 실행이 되면 보세요. 남자가 먼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이 이제 들어가겠죠. 저장해서 최근 입학생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의 참여도를 이름을 매개변수로 김지성이라고 매개변수를 받고 그 다음에 해당 학생의 참여도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입력을 받은 만큼
여기 있는 입력을 받은 만큼 별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김지성 별. 그러니까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여기가 별이 5가 들어가겠죠. 스트링 함수는 그거 숫자만큼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매개 변수 참여도를 3으로 입력하고 반드시 김지성을 입력하랍니다.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쿼리를 이용해서 학생 태블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얘만 뭐야? 업데이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비고란에다가 이렇게 별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학생 태블에 여기에 보면 김지성이라는 학생, 김지성이라는 학생이 여기 보세요. 김지성이라는 학생이 지금 보면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다가 3여도 3 넣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별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별 표시가 이렇게 찾아. 요 놈만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학생 태블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학번, 성명, 성별, 학과 코드 뭐 이거는 어차피 학생 태블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참여도 비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성명이죠. 네. 자,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 학생 태블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죠? 학생 태블을 이용을 하냐. 거기에 첫 번째가 성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고란을 하죠. 업데이트를 해서 이쪽과 이쪽을 이제 넣어주면 되죠. 성명은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명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 넣어야 되니까 성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름 넣으면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이게 조건인가? 이게 조건이겠죠. 그죠? 예, 이게 조건. 이게 조건이죠. 그리고 비고란이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란 말이죠. 빈칸이 3개로 3으로 바뀔 거죠. 이게 이제 들어가겠죠. 이게. 이게 이제 숫자 3이 그죠? 참여도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매개 변수가 숫자가 3이 들어갈 거면 그놈이 이제 스트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링이 되면 그놈이 별로 표시가 되겠죠. 미음 한 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얘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 얘는 입력만 하는 거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 버튼 누르면 참여도가 먼저 들어오구나. 참여도 3회 성명 김지성이었죠. 네, 생 고쳤습니다. 어차피 뭐 순번은 관계없으니까. 네. 그러면 학생 태블에 얘 김지성 얘가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저장하시면 되겠죠. 예. 참여도 입력 이렇게 돼 있죠. 참여도 입력. 요거는 여기는 학생 태블에 있는 요것만 해야 돼요. 요것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요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반드시 하라고 했으니까 요걸 읽어보고 요것만 해야 됩니다. 알겠죠?